네,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여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은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축소되는 등 글로벌 금융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별로 그리고 부문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소비 증가 폭이 확대되고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유로 지역 경제 회복세는 다소 약화되었고 중국도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으나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산유국 간 감산 합의 기대 등으로 2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불안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주요국 국제 금리도 반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 향방이라든가 국제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를 보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의 약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월 들어서는 소비와 투자의 부진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서 앞으로 내수가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대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춰볼 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월의 0.8%에서 2월 중에는 1.3%로 높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비슷한 1.8%를 기록하였고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는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1%대 초반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유가로 인한 물가의 하방 압력은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회복되고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출이 진정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고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원 달러 환율도 3월 들어서는 상당폭 반락하였습니다.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에 따라 2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2월 중 하락하였다가 3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 회복세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점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의 상황 변화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금융 안정에도 계속 유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등 대외 여건의 변화와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출입,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적절한 대응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하성근 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 김상훈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와 내수 지표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최근 경기 낙관론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기 인식과 전망이 한 달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통위원 인선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추천 인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실 건지, 그리고 이흥무 부총재보 퇴임에 따른 후속 인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두 부총재보 임기가 만료되는 7월에 함께 하시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인식이 그런 기본적인 인식은 지난달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대내적으로 많은 불확실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근에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경제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좀 하방 리스크가 조금 증대되기는 했지만은 또 반면에 또 긍정적인 신호도 좀 있다고 봅니다. 유가가 좀 앞으로 움직임을 더 봐야 되겠지만 어떤 상당폭 반등을 했고 또 미 경제 지표가 호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글로벌 경제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좀 수출 여건도 또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국제금융시장에 불안이 많이 진정됐지만 또 완전히 기초적으로 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다음 달에 이제 경기 전망을 내놓겠습니다만 그때 좀 지금 우리 김 기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사 얘기는 현재로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때가 되면 그때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영식 기자인데요. 저는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달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신 하성근 의원님 이외에도 다른 금통위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적정 금리 수준이 소폭 하락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고요. 또 얼마 전에 민간 연구소에서 성장과 물가 등을 고려한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국내 적정 금리 수준이 0.93에서 1.34 정도로 현행 기준금리보다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현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고 지난달 또 총재께서 1.5%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셨는데 여전히 이게 유효한지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제경제 측면에서 한국은행이 이제 국제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선진국과 달리 한은 일단 이제 이들의 정책을 지켜보고 후속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성장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다고 하셨지만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한은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적정금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추정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통화 정책 하는데 이것을 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민간 연구소를 언급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가 소위 테일러 룰에 의한 준칙 금리를 추정을 해서 그걸 갖고 이제 통화 정책을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테일러 룰에 의한 적정 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가 갭이라든가 산출 갭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어떤 모형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정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고 현재 금리 수준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준 개혁 법안을 놓고 할 때도 그런 준칙 금리 같은 것에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논의가 됐지만은 이런 각종 테일러 룰이라든가 이런 준칙 금리를 통해서 금리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지금 현재 금리 1.5%는 저희들은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봅니다. 물론 낮추면 더 완화적인 수준으로 가지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관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금리를 낮추면서 하는 얘기가 어커머데이티브한 것을 더 익스트라, 그러니까 더 초완화적으로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보고 아마 그렇게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EU라든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사정이 우리 국내 사정과는 전혀 다르죠. 거기는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에 휩싸여 있고 그야말로 경기가 거의 침체 수준으로 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기축 통화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의 중앙은행 조치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왜 하지 않느냐, 느린 거 아니냐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그런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것이 국내 경제 또 금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로 할 생각입니다. 성장과 금융 안정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한쪽으로 중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사실상 금융 안정이라는 것이 또 성장과 전혀 별개의 사안이 아닙니다. 금융 안정과 실물 경제의 어떤 안정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성장과 금융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자본 유출 우려가 일단락됐다는 게 지금 정부 입장인데요. 총재님 견해는 어떤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2월 속보 지표들을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지금 내수 동향은 가장 최근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 중 어느 게 내수 및 소비 심리 강화에 더 효과가 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의 흐름을 이제 금년에 국한해서 보면 금년 들어서 한 2월 중순까지는 외국인 증권 자금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월 중순 이후에는 그 흐름이 유입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지연 기대가 있고 유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주요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대응을 하는 그런 움직임 보임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되는데 주로 힘입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떤 일부 외국 중앙은행이 그 국내 채권 시장에다가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 경제의 어떤 건전성에 대한 하나의 그 인식을 반영한 거고 그것이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안한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국제 실물 경제의 어떤 그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흐름이 또 다시 바뀔 가능성을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유의를 또 경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2월 중에 내수 동향을 일부 속보 지표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가 2월 중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진의 정도는 1월보다는 다소 완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의 이 흐름을 저희들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어떤 3월달 여러 가지 또 지표를 한번 보면서 저희들이 4월달 전망을 할 때 한번 반영할 생각입니다.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효과가 크냐고 하는 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의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 즉 그 금리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가 나름대로 어떤 그 경로와 시차를 두고 이제 파급이 될 텐데 그럼 그 효과의 판단 그 시계를 얼마나 어디까지 보느냐 그리고 그 지출의 성격도 예를 들면 재정 지출도 경상적 지출을 늘리는 것인지 자본적 지출을 늘리는 것인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당연히 또 그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첨언을 한다면 얼마 전에 끝난 그 G20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공동 커뮤니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성장세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통화 정책, 외 구조 조정이 이 3중 정책이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주요 인사의 발언이라든가 커뮤니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최환웅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그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그 성장 전망, 물가 전망, 올해 전망치를 수정해서 발표하실 텐데 그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중에서 어느 쪽에 크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로이터에서 질문하신 자본 유출입 우려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나 드리면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하시는데 이 자본 유출입 우려가 크게 고려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달러원 환율 변동성이 뭐 일별 기준 또는 뭐 주간 기준 이렇게 보면 계속 재작년에 비해서 또 작년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괜찮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금융 안정이란 측면에서 최근의 달러원 변동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경제 여건을 둘러싼 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4월달에 전망을 내놓습니다만 저희들이 경기 흐름을 그야말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상하방 리스크를 객관적이고 또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그 4월 달이 어떻다고 그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선 1월 달의 실물 지표 그리고 최근의 모니터링 지표를 보면은 그 실적치가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상방 리스크 쪽으로는 국제 유가가 상당폭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 경제 지표가 또 호조를 지속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의 그 불안정성이 좀 진정된 점 이런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본 유출입은 어느 정도 고려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리 결정을 할 때는 그 소위 거시경제 실물적인 어떤 흐름, 그다음에 금융안정 쪽에서의 그 외국인 자금 흐름이라든가 또 가계부채 이렇게 그 실물과 금융 쪽의 그 리스크를 저희들은 모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유출입도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 최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원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국제 금융 시장이 상당히 그 좀 불안정성을 나타내었고 그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미 달러와 가치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환율이 그야말로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서 그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좀 변동성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돼서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있거나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저희들이 유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아일보 정임수입니다. 방금 총재님께서도 이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이 진정되고 국제 유가도 최근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에도 국내 경기 흐름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어가고 국제 금융시장이나 유가 흐름이 계속 상승세를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향후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전제를 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를 놓고 제가 답변 드리기는 이제 곤란하고 저희들이 금리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이제 고려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경기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어떤 지나간 경기, 지금의 경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경기 상황,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 좀 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그 지난 1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님께서 그 향후 기준금리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는 주로 자산 및 환율 경로를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소비나 투자 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금리의 효과는 좀 없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런 의견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도 같은 위원님이 실질 실효 환율의 불균형 정도는 크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놓으셨는데요. 이 부분도 총재님 생각은 같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나온 최근 국내 경제 동향의 그 평가를 보면 경기의 개선 흐름이 약화됐다. 그다음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이 부분이 개선 흐름이 좀 주춤하다라고 했거나 그냥 불확실성이 정대됐다라는 정도로 표현을 했는데 이 우려가 좀 더 커진 걸로 보이는데 총재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2월 달에는 그래도 조금 1월보다는 부진이 덜하다라는 부분과 그래도 기대를 못 미친다라는 부분이 좀 두 개가 섞여 있는데요.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 문구에 적혀 있는 대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총재님께서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해외 중앙은행들도 완화적인데 더 완화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좀 궁금한데 한은의 경우에도 현재 금리 수준이 완화적이지만은 예를 들면 경기가 좀 더 나빠지면 더 완화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신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한 금통위원의 발언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그 위원의 발언을 좀 정확히 또 뚜렷이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소위 금리 인하의 어떤 심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에 대해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지금 자산 가격 경로라든가 환율 경로 외에 금리 경로, 그를 통한 시용 경로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파급 채널이 되겠는데 금리를 한국은행이 한 1년여 사이에 1%포인트 내린 후에 결과를 분석해 보면 그 금리 경로, 그다음에 그 신용 경로는 분명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대금리나 시장금리가 그에 따라서 인하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차입 수요도 견조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그런 금리 경로와 시용 경로를 통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자산 가격이나 환율 경로에 대한 효과는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특히 그 환율 경로는 환율에는 금리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워낙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환율 경로 효과를 정확히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또 국제 금융 시장의 이 불안정성을 보이는 상황 하에서는 그런 환율 경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는 저희들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 균형 환율의 수준에 대한 것도 저도 여기서 구체적인 제가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현 갖고 그랬는데 지난달에 이제 저희들이 그 경기 상황을 하면서 내수 개선세가 좀 주춤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들이 1월 중에 모니터링 지표 갖고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연초 들어서는 그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제 그 전년 말로 종료되면서 그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 일시적 요인이 좀 그 작용했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좀 주춤했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1월달 지표가 나오고 2월달 소폭치를 이렇게 보면은 그럼 내수 부진이 여전히 이제 부진하다,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선세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 아까 언급했듯이 그런 그 부진세가 1월보다는 2월 중에는 조금 그 정도가 덜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다른 나라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특별히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1.5%가 완화적이냐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곧 답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서 인용했을 뿐이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 손예술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2월 금통위 의사로 소수 의견을 밝히신 그 위원님에 따르면 사실 심리적 선제 대응에 대해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실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럼 그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 선제 대응에 따른 금리 인하 효과에 대해서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하는 조사국이 진단을 했는데 지금 수출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저희 그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수출이 개선될 것 같지 않은 모양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출 부진에 대해서 총재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지 어떤 타겟책이 필요하다고 좀 진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경제 심리가 많이 이제 낮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심리가 낮아진 그 이유가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 저희들 경기가 부진한 데다 더해서 국제금융시장의 그 불확실성, 그다음 불안정성이 많이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제적 대응을 한다 그랬는데. 그 물론 이제 금리 인하가 꼭 제가 심리만을 제가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금리 정책을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 추구하는 이제 기대 효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이제 그 되게 그런 의도로 금리를 조정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그런 채널의 작동이 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은행만의 금리를 내린다면 뭐 효과가 없다 전혀 그 금리 정책의 유효성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금리 정책도 좀 타이밍이라든가 그때 필요한데 과연 지금 금리 조정했을 때 그런 그 작동하는 채널이 대외 여건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그것이 좀 작동하겠느냐고 하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될 상황으로 봅니다. 수출 타겟책은 제가 여기서 뭐 다시 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뭐 많은 그 의견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선 수출 부진이 우선 첫 번째가 그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수출이 명목 금액으로 따져서 많이 이제 감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세계 전체 교육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수출 부진은 가장 주된 원인이 그 세계 교육 축소, 글로벌 수요 부진에 있다는 점,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 하에서 저희들이 조금 그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뭐니 해도 경쟁력 제고 노력, 뭐 또 경쟁력 제고 방안은 뭐 여러분이 더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래서 수출 부진에 대해서도 좀 약간 긴 시각에서 보고 또 글로벌 전체에서 한번 보고 그렇게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리아타임스 김재원입니다. 간략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중앙은행에서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고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총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게 물론 저 거슬러 올라가면은 글로벌 위기 직후에 이제 그 북유럽 일부 국가가 좀 시행을 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이렇게 했는데 그 나라들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이제 나름대로 또 그때 좀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자금 유입,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자국의 통화 절상 이런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고 그야말로 이제 큰 경제권으로서 마이너스 금리한 게 이제 22와 1월 말에 이제 일본은행이 취한 마이너스 금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저도 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효과는 조금 지켜보고 저희들이 판단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은 어느 나라 중앙은행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관심사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지금은 여러 지금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또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시각도 있고 해서 그건 좀 두고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고 한국이 우리나라가 당장 뭐 그런 제도 도입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지만서도 그런 새로운 어떤 그 통화 정책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나름대로 분석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저 이데일리의 저 김정남 기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이번 달 보니까 가계대출에 대한 그 금통의 시각이 약간 완화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고 이게 나중에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이번 달에 보니까 그 금통위 점검 요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가 됐는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계대출에 대한 시각은 저희들이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가계대출은 분명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고 그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저희들이 좀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저희들이 변함없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일단 대책을 내놨고 소위 그 대출 심사 할 때 소득 능력,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중시한다든가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그 조치를 곧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가계 대출은 계속 그 중요한 과제로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종전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거기 나와 있는 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분명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제금융시장, 우리 국내 금융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요인도 저희들이 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